무심천의 수위 유지를 위해 준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측은 환경부에 준설을 건의하고 우선 퇴적물 정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충주 달천과 남한강 일대에 수해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수거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 국비 확보를 해야 해서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상담 건수가 매년 6천 건이 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고지원 특별법이 대형 이슈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송 참사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충주 달천과 남한강 일대에 떠내려온 수해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도록 수거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국비 확보만이 답인데 복구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섬 전체가 물에 잠겼던 충주시 토계리 늑계섬입니다. 거센 물살에 쓰러진 나무들은 서서히 말라가고 곳곳에 걸린 농업용 폐비닐은 마치 성황당을 연상케 합니다. 제 키보다 높게 걸려있는 수해 쓰레기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워낙 넓어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여우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목 폐기물과 합성 폐기물이 뒤섞여 있어 경관은 물론이고 악취까지 우려됩니다. 저기 또 오래 내비두면 여러 가지 악취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바람이 날리면 또 다시 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좀 수거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하천 달천과 남한강에 이르는 43km 구간이 지난 집중호우와 괴산댐 원류로 초토화됐습니다. 하지만 국가 생태습지인 비내섬과 달리 다른 섬들은 당장 수해 복구와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비내섬은 환경부가 직접 수해 복구에 나서지만 다른 곳은 해당 권역인 충주시로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규모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라는 겁니다. 충주시가 추산한 하천 피해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폐기물은 6,400톤에 달합니다. 충주시는 재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 20억 원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수해 복구 예산이 확정되는 게 9월 말이나 한 10월 초쯤에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우선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치우고. 엄청난 양의 수해 폐기물로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대청호 문희 수역의 조류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금강역 환경청은 대청호 문희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경계 발령 기준을 2주 연속 초과함에 따라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청은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함께 집중호우로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돼 대청호의 수질이 악화됐다며 수질 분석을 주 2회로 강화했습니다.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는 최근 비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통제되고 있는데요. 통제 기준이 강화된 원인도 있지만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비만 오면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환경부에 준설을 건의하고는 있지만 워낙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방침을 굳혔습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비가 내려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가 통제되면 출퇴근길은 물론 낮 동안에도 도심 주요도로의 교통량은 급증합니다. 실제 하상도로가 통제될 때와 아닐 때 차량의 도심 주요도로의 평균 통과 속도는 시속으로 최대 13km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하상도로의 교통분담 효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심천은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 일부 구간은 하상도로 높이와 차이가 없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이후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하상도로의 통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비만 오면 통제된다고 봐도 무방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천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그나마 통행 제한 일수를 줄일 수 있는데 유일한 방법은 준설뿐입니다. 하지만 준설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장기 과제입니다. 청주시가 이미 환경부에 몇 차례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일단
국가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로 당장 급한 청주시로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쪽으로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류에서 무심천으로 흘러드는 부근에 쌓인 퇴적물을 정비하는 방안입니다. 준설이 퇴적물을 하천 밖으로 빼내는 것이라면 정비는 하천 안의 다른 곳으로 옮겨 쌓아두는 걸 의미합니다. 환경부 재원을 보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시급하게 하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비 면적만큼 담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10억 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심천 수해 방지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는 무심천 준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중소기업 생존에 명운이 걸린 기술 분쟁에 대한 정부기관 상담 건수가 한 해 6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선 대기업에 맞서기가 힘에 벅찰 수밖에 없고 그래서인지 중소기업 폐소율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유압 장비입니다. 대형 항만공사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 측이 해당 업체의 법정 관리 등을 이유로 현장 기술 적용을 포기하면서 수십억 원의 개발 비용이 날아갈 처지입니다. 공동특허와 연구협약 등으로 타 기업과의 공사 수주나 이미 개발한 특허 사용이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야 이걸 갖다가 너희가 일감을 주겠 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 감히 나 안 받겠다는 거 없을 거예요. 손 꺾겠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업체 측은 이달 말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침해 조정 신청만 바라볼 뿐입니다. 조정 신청이 무산된다면 남은 건 기나긴 민사소송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6천 건이 넘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 상담이 접수되지만 최근 5년간 침해 사실이 밝혀진 피해는 280건, 2,800억 원 규모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패소율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8년 50%에서 3년 새 25%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피해 사례 중 극소수가 법적 판단을 받지만 중소기업이 이길 확률은 4건 중 1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허권에 명시된 청구항을 정확히 기재를 해서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특허 출원 없이 사업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최근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한 비밀 유지 계약서의 작성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2차 전지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충청북도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발족합니다. 추진단은 청주시와 LG엔솔, 에코프로비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오창 특화단지를 세계적인 2차 전지 허브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청주 오창 일대는 지난 2021년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제천 1, 2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올해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 특화단지에는 최대 국비 20억 원이 투입돼 자동차와 소송기기 부품 공동물류센터 구축과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시행됩니다. 도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옥천과 충주에 이어 제천이 3번째입니다. 중부지원특별법이 각종 대형 이슈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이태원특별법, 이번엔 오송 참사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예정됐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과 대책 방안에 대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잼버리 사태도 다루자며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이튿날 법안 1소위 심사도 여야 대치 속에 무산되면서
중부내륙 특별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특별법 서명운동을 8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서명물을 국회에 전달을 하고요. 행안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해서 중부지원특별법이 대형 이슈에 발목이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밀려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6월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을 다룰 법안 2소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서로 맡겠다고 맞서면서 또 한 번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지난달 겨우 중부지원특별법안을 다룰 법안 1소위원장을 야당이 맡기로 정리됐지만 오송 참사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법안 심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도민 단결하여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하자. 여야 간에 지금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큰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정쟁의 소재가 되고 그것이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이런 가운데 김영한 지사에 대한 오송 참사의 책임론이 충북이 주도하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청주와 진천 등 도내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해당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참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수구 정비조차 안 돼 있나. 작년 겨울 1cm 눈에도 마비되더니 일처리 심각하다. 폭염 문자는 매일같이 오더니 집중호우 문자는 한 번 못 받았다며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다음은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유통업계가 판촉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누리꾼들은 그동안 선물 부담 줄었는데 30만 원이라며 허용선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고 선물 가격 올리는 게 과연 농가를 위한 결정인지 모르겠다 등의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지방 세수가 줄어든 자치단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암호화폐 계좌 압류를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리포트에 누리꾼들은 잘하고 있다며 호평과 함께 환수할 때 그만큼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은닉한 만큼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세금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괴산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는 기사에 누리꾼들은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계곡이 바다보다 더 위험하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해야 한다며 안전수칙을 강조했고 영동군 용사면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는 5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마을 전체를 팔다니 한심하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가 현장 체험학습이 파행 위기를 맞은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장 체험학습도 통학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만 13세 미만 각급 학교 현장 체험학습 시 일반 전세버스가 금지되고 경찰에 등록된 노란색 통학버스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안 조치가 없다 보니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한 일선 학교에서 2학기 체험학습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흥덕구 비아동에서 발생한 과산화수소를 실은 탱크롤이 쓰러짐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가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를 강조했습니다. 청주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지 10분 후에 상황을 전파받아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고 동시에 금강유역 환경청 등 환경부서에 관련 사항을 전파해 원활히 사고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학물질 누출은 없었지만 사고 예방 차원에서 2차례 안전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가 붕괴 우려로 폐쇄 조치한 중앙어울림시장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는 지난 6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상가 건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도가 양호하다는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하위 2등급으로 나온 충주시의 안전진단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상인회는 이 같은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복합재난 유형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해 수재 의원금과 지정 기탁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북농협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 학생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에 성금 2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은 사회적 여건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교육과 문화, 복지 등의 프로그램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2억 원의 성금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도내 40개 학교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오늘 KNL팩과 주식회사 은성전장 2개사와 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촌그룹 자회사인 KNL팩은 충주 첨단산단 내 300억 원 상당을 투입해 6,600제곱미터의 친환경 포장재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은성전장은 2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동충주 산단 내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10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이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명성을 가진 벨기에 겐트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번 협약을 위해 겐트대 측은 총장 등 12명의 협력단이 증평을 방문했으며 이들은 증평군과 함께 스마트팜 예정지인 연암 생태공원 등을 둘러봤습니다. 영동 포도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축제 첫날 행사장에선 포도 따기와 포도 밟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포도 판매 가격은 당일 도매시장 경매 가격 기준 시중가보다 2천 원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영동군은 밝혔습니다. 영동 포도축제에선 추풍령 가요제와 마술사 최현우 매직쇼 등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제천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 측량을 할 경우 2년간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8월까지 수해를 입은 주택이나 창고, 공장 등의 지적 측량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의 경우 50% 감면합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이 오는 30일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슈퍼 블루문 관측회를 개최합니다. 관측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로 회당 40명씩 1시간 동안 망원경 관측과 천체 투영실 관람이 가능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